자, 다음 주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서 북미 회담이 성사될지 이것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잘 참았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좀 전에 나온 소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국이라 생각한다면서 글쎄요, 이제 북한을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을 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어요. 자, 만날지 또 저 핵 발언 저게 늘 하던 말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건데 보유국이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안 투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일본 갔다가 이제 아마 한국으로 경주로 오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 보면 첫 번째 김정은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지난번 일본에 가서 그때 이제 김정은 만나고 싶다 하면서 판문점 회동이 정말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과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다시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칭하는 듯한 이제 그런 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마 김정은이 듣고 싶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회담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좀 밑자락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최근에 뭐 판문각에 뭐 청소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인이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뭐 하마스 문제 해결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지금 중재하고 있고 예.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가 바로 이제 지금 여기 문제 우리가 남북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대만 문제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만 문제를 이야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 즉 남북한의 어떤 북한의 핵 문제 이거를 지금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의 운명과 어떻게 지금 매치될까라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에서 ICBM이나 이런 거는 좀 중단하고 대신 너네들 핵 보유국 인정해 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어떤 회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나보고 싶다 여러 가지로 있지만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예. 없기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에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핵 보유국이라는 이런 발언 자체를 사실상 확인지어 버린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 때는 핵 우산이라는 개념 하에서 우리가 거기 미국의 핵 우산 아래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그 방침이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특히나 뭐 지금 과거 군사 합의까지도 지금 복원을 시키겠다라고 통일부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 자체도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과연 우리는 그냥 일방적인 유화 정책만이 어떤 북한의 어떤 핵 보유 사실상 핵 보유를 그냥 인정하고 갈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에이펙 방한을 하면서 북한 어떤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그 회담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만약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 해내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잠깐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요. 북한이 판문점 주변 미화 작업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그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손님을 맞기 위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실제로 깜짝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장소는 이번에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하는지 그 만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지금 뭐 예측, 전망, 기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하나의 치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지금 노벨 평화상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그런 가능성도 높고 앞서도 지금 핵 보유국 관련된 뉴클리어 파워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판문점에서 그런 대화의 장이 열릴 가능성도 높고 네. 관련해서 지금 북한 측에서는 판문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일대에 관한 정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예. 당초에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마도 양국 정상 간의 그런 만남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 방송 언론 매체라고 할 수가 있는 CNN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한다는 그런 전망과 함께 일대에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예. 판문점에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그 30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가 되죠. 빅2 정상입니다. 여기서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 관련된 이슈를 키우는 거 보면 예. 그러니까 그 미중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부재로 북한과의 이슈를 띄우는 건데 사실 북한이 회담으로 나오는 건 어려워 보이고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 등을 토대로 보면. 예. 그리고 이제 미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히 알다시피 히토리 등 관세와 관련된 물품 제재 문제 예. 이런 문제와 관련된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 전해주셨습니다.